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도의 청부경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면 국민과 다투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싸우는 국민,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사마천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지도자는, 황제는 지금은 대통령이죠. 선자는 인지하고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순리를 따라 이끄는 것이다. 순리요. 순리를 따르라, 이거 순리. 이 순리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옛날로 말하면 하늘의 뜻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 굳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헌법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선자 인지에서 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도지인데요. 그 다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어서 이끈다. 사실 오늘이 대통령 선거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은 후보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백성들은 이익에 민감한 그러한 그 생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지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느낍니다만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하죠. 뭘 가르칩니까? 역사를 가르쳐야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미래에 대비한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죠.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자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국민들은, 또 관리들은, 또 군인들은, 장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정제지하라, 가지런히 다듬어라. 이거는 뭐라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라.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라. 엄정이란 게 이제 강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법이 법답게 정말 치우치지 않게 잘 적용하라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요. 또 혹자는 얘기하죠. 잠자는 사람에게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저들에게는 가혹하고, 이것은 엄정이 아니죠. 그래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면은 백성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차는 정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자 여지정인데요. 가장 졸렬한 최하위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싸운다. 백성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그 졸렬한 그 지도자인데, 사마천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싸우는 지도자, 싸우는 지도자. 사마천은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 보면은 태평성대일 때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가 오면은요, 이 지도자, 황제, 왕들은 백성들에게 목숨을, 생명을 강요하죠. 그리고 재물을 강요하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그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뭐 진퇴양난인데, 뭐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강국이니까 끝까지 죽기 살기로 덤빈다면은 뭐 이기겠죠. 그러나 이겨본들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면요, 어마어마한 배상금 물어줘야죠. 싸우는 지도자,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가장 최하위 지도자인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잘 살려면은 지도자가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익을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법을 엄정히 적용하고 하였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가 되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마천은요, 이 최하자의 여지쟁이라는 이 구절로 인해 가지고 황제를 비방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대역 죄인으로 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금서가 되어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계속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등소평이가 등장해서 선부론 있잖아요. 선부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은 따라서 부자가 된다. 그게 이제 선부론인데, 선부론을 제창하면서 화식전이 재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다투는 치자는 누군가? 한나라 무제유철이죠. 무제유철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개척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은 죽어야 했고 재물을 바쳐야 했고 많은 전쟁 그 젊은이들이 전장의 고훈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승리한다고 해도 막대한 물자를 지원해서 그들을 달래야 했고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겨도 이익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흉노족이란 것은 원래 한족과 동족인데 서융에게 밀려서 북방으로 이주한 형제다 이거죠. 그래서 양자강 이남의 허벌판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면 되지 왜 맨날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그 북방의 고원으로 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 접근을 해보면은 백성들이 생산한 물자를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수탈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뺏는 것이죠. 그래서 평준이라는 명분으로 물가를 통제했고 값이 싼 지역의 물건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운반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삼남지방에 그러니까 호남평양에 쌀을 그 세곡미로 해서 한양 도성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만 더 이렇게 한 턴만 돌리면 부자가 된다. 왜? 경상남도 창원 포구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쪽엔 쌀이 없으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폭리를 취해가지고 남긴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서울로 보낸다. 그러한 그 아주 탕관한 오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는 말기 증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탐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많은 그 부조리 부정부패 사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이 아니다 어쩌고 합니다만은 하여튼요 이 관리들이 돈을 탐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한무제는요 상홍양이를 비롯한 시장 상인을 관리로 임명해서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등용의 기회를 기다렸는데 그 기회가 다 박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사마천이가 화식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골격, 국가란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기울거나 그릇이 깨지면 백성들은 아주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화식전을 도입하면서 세 번째로 최하자 여지쟁이라는 이 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죠. 그래서 사마천도 죽고 이 화식전을 보관했던 외손자 양훈도 죽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의문의 사망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명운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만을 고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